송래가 지은 산당처사 최공행장에 적혀있기를 병은 오랫동안 낫지 않았으며 몇 해 만에 병세가 더욱 절박하여지더니 1491년 성종 22년 3월 24일에 돌아가셨으니 향년 34세이셨다. 그해 5월 5일 나주 가지동에 서쪽을 향하여 장사 지냈는데 선조님들 묘소에 방향을 따른 것이다. 산당공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34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남 일녀를 낳았죠. 아들이 이제 목포 만호 최연문 이분인데, 근데 이제 산당공만 그렇게 일남 일녀밖에 못 낳은 게 아니고 그 목포 만호 최연문 요분도 일남 일녀밖에 못 낳았어요. 이제 그분이 진사인데 이제 최을린 그분밖에 못 낳았는데, 진사, 최을린 진사공 요분이 이제 삼남 일녀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남 일녀 중에 삼남 그 남자 세 분의 후손이 지금의 산당공파인데, 전라남도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전라도 서부 전라남도 지역 북부 지역도 전라북도도 저기 부안 이쪽에도 그 후손이 살지만은 전라남도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영암 내지는 나주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라남도 서부 지역은 전주철씨 연총공파다 그러면 대부분이 산당공파에 해당되는 거예요. 산당공파 인구가 그 얼추 10,000명 되는 굉장히 큰 소파예요. 이제 전주철씨 소파 중에 제일 큰 소파가 산당공파고 의령공파인데, 의령공파는 전국에 흩어져서 살고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뭐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고, 산당공파는 거기에 싹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산당공파가 그렇게 거기 전라도 서부 지역 그 영암이나 이쪽으로 많이 모여 사는 거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영암종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력 세력이 말하자면 산당공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결국은 그러한 그 인구 분포가 산당공을 그 녹동서원 지금 존량사에 배양하게 된 상당히 큰 그 배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쪽에 그 인구가 많고 말하자면 영암종회의 주류를 이루는 가문이 산당공파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량사는 1630년에 그 처음 연총공을 배양을 해서 이제 세워졌죠. 세워졌는데 1665년 현종 6년에 산당공을 추가 배양을 했어요. 근데 배양한 이유가 뭐냐면은 김경필의 수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누군가의 수제자다 그게 어떻게 사당에 배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무슨 업적이 있거나 도덕이나 철학이 있어야 존경하고 배양을 하지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김경필의 수제자다 그것 때문에 배양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조선 후기는 성리학자들이 이른바 도학파 살림이 전 사회를 지배를 했어요. 사회 전체를 도학파 살림이 지배를 했어요. 그 지배를 하고 있는데 도학파 살림의 가장 위에 있는 우두머리가 김경필이고 그 밑에가 있는 사람이 조광조예요. 김경필, 조광조의 항맥을 이었다고 누구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필의 수제자거다 그러면은 그게 충분할 배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전부 뭐 공부한 사람은 다 김경필의 항맥을 이었다 그러는데 그 김경필의 수제자인데 그 배양할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산당공이 김경필의 제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문헌은 김경필하고 나이가 동갑, 산당공보다 4살 많은 친구 남효온. 남효온이 지은 그 사후맹행록이라는 책이
글이 있어요. 그 사후 명행록을 보면은 산당공이 김경필의 제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산당공은 남효원이나 김경필보다 4살 적어요. 겨우 4살 많은 사람을 스승으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의심이 하나 있고, 사후 명행록의 산당공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그냥 한 줄 딱 적혔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김경필이나 남효원이 산당공의 친구지 스승은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남효운이 지은 사후명행록에 적혀 있기를 최충성은 자가 필경이다. 근데 이제 사후 명행록의 첫머리가 김경필에서 시작하는데, 김경필은 막 엄청 자세하게 많이 적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김경필 적은 내용 중에 보면은 산당공이 김경필의 제자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김경필은 다른 책을 멀리하고 오직 소학만을 탐독하다가 나이 30이 넘은 뒤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었고 후진을 가르치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현손, 이장길, 이적, 최충성, 박한공, 윤신과 같은 사람이 모두 그의 문화에서 나왔으니 제자들의 무성한 재질과 독실한 행실이 그 스승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후 명행록을 보면은 산당공이 김경필의 제자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던 남효원이 적은 글이니까 그걸 누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산당집에 적혀 있는 글을 보면은 산당공이 김경필을 스승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증실계는 1488년 성종 19년 봄에는 또 지리산에 있었는데 뒤늦게 김대유 선생이 부모님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리로 보아 서둘러 허겁지겁 달려가야 마땅하겠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지라 말을 구할 겨를이 없었기에 걸어서 영남으로 달려가 곡을 올렸다. 대유는 김경필의 자, 즉 이름이에요. 만약에 산당공이 김경필을 스승으로 대우했다면 감히 스승의 자를 가지고 대유라고 만약 산당공이 김경필을 스승으로 대우를 했다면은 감히 스승의 이름을 불러서 김선생 대유라 이렇게 적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김경필을 스승으로 했다면은 한원당 김선생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원당 김선생 이렇게 적었으면은 그게 스승이고, 김선생 대유 이렇게 적었으면 그건 자기 친구 내지는 선배, 선배 내지는 뭐 사형 이런 정도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그 정실기를 지을 그 당시에는 산당공이 김경필을 스승으로 대하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물증이 있는 거예요. 산당집에 보면 김종직한테 올린 편지가 있어요. 전필자 김종직. 이 김종직은 사실은 김경필의 스승이죠. 거기 상전필제 선생서라는 글인데 거기에 보면은 김종직을 깍듯이 스승으로 대용하죠. 전필제 선생 이렇게 깍듯이 돼요. 그 자를 불러 뭐 이렇게 뭐 김선생 대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산당공이 지은 상전필제 선생서에 적혀 있기를 어리석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옛날부터 후진지사는 선달지사를 스승으로 모셔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에서 서로 공경하면서 기쁘게 서로 따르고 부모 형제와 같은 자유로움이 있은 다음에야 스승으로 우러러 받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귀한 사람과는 가깝게 지내지는 않으려고 몸을 사려 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도의가 높은 사람이라면 굳이 부귀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고 스승으로 받들어 모실 것이고 인품이 낮고 재주가 천박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에서 지워버릴 것이므로 선달지사는 후진지사가 오답자락을 들어올리면서 스승으로서 존경의 뜻을 표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전라도 관찰사 박안성한테 올린 편지, 호남 방백 구약서, 여기도 보면은 김종직을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놓고 보면은 김경필이나 남효원이나 산단공이나 다 김종직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고 그 권상일이 지은 그 곽승화의 묘비명이 있어요. 진사 곽공 묘갈명 병서 하는 글인데 거기다 보면은 산단공이 곽승화하고 동문수학한 사람인데 김종직 밑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볼 때 사후 명향록을 놓고 볼 때는 산단공이 김종필의 제자가 맞는 것 같은데 정실기나 호남 방백 구약서나 상전필제 선생서나 진사각공 묘갈명 병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산단공은 김종직의 제자지 김경필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산단공이 김경필의 제자가 아니고 김종직의 제자다 그랬으면 아마 녹동서원에 배양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그 산단공이 김경필의 제자라고 강조한 데는 그 녹동서원 배양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